전생 향수병의 증상을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현재 생이 뭔가 이질감이 든다. 내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 같지가 않아. 갑자기 조금 낯설게 느껴져. 때때로 또는 어떤 순간에 되게 강렬하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이번 생이 살아온 기억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부모님이 부모님으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가끔 뭔가 여러분들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엄청 기묘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누구신데 왜 제 엄마 아빠로 계신 거죠?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동안은 내가 세뇌의 마법에 당해가지고 저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한 1분 동안만 세뇌가 풀린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처음 해본 분들은 제 말이 정확하게 공감될 거예요. 내가 10분 전까지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막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야? 누구신데 제 엄마라는 역할에 있으신지 막 이러면서 되게 남처럼 느껴진다 해야 되나? 이상해 이게 아니라 약간 초면인데 좀 뭐야? 약간 이런 느낌? 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서 정신을 차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확 깨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막 지지고 볶던 게 갑자기 되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까지 내가 막 엄마 아빠 싸우면은 막 엄마 아빠가 싸워서 어떻게 막 왜 내가 이랬을까? 이상하다 그냥 남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지구인으로서 살아왔었던 그 느낌에 다시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또 엄마 아빠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냥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을 거야. 이것도 약간 정신생 향수병의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봐봐요. 차라리 내가 난 영혼이어서 난 혼자야. 그러면 그냥 나 원래 고아였는데 나를 이번에 부모님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예뻐해주시네 고맙다 하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향수병이 아니면. 그쵸? 근데 님이 뭔데 내 엄마 아빠라고 거기 있는 거임 그런 느낌이 왜 들었냐면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나 어떤 전생에서 진짜 사랑받는 내가 엄마 아빠라고 인정할 만큼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내가 생각한 찐 엄마 아빠가 따로 있어. 근데 당신은 뭔데 내 엄마 아빠라고 불리고 있는 거야? 내 엄마 아빠는 따로 있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진짜 우주인 마인드, 진짜 영혼 마인드는 뭐 영혼한테 부모가 어딨냐? 다 그냥 룸메이트 같은 거지. 근데 생판 모르는 사이에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고맙지. 남이더라도 고마운 거야. 그래서 룸메이트 하숙집 어른으로서 참 고맙고 은혜도 갖고 싶고 애틋해. 잠깐 이제 가족으로 지냈으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영혼의 마인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님 누군데 내 엄마 아빠인 척하고 있음?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는 자기 엄마 아빠가 따로 있다는 거죠. 향수병의 증거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게 전생의 기억이 안 났는데도 가끔 그런 이질감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전생의 기억은 봉인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계속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생 기억이 안 나는 와중에 계속 안에 있어. 그래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민감한 사람들은. 근데 그게 살면서 되게 그 기묘한 느낌이 한 번 또는 여러 번 들었을 수가 있어. 특히 섬세한 분들일수록. 예를 들면 내가 막 그때 막 너무 어려가지고 전생 이런 것도 모르는데 가끔 뭔가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막 어디서 뭐 전생 얘기 이런 거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뜬금없이.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모르게 향수병에 시달렸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그 느낌이 뭔지도 잘 음미해보지 않아요. 되게 찰나거든. 시간으로 따지면 30초, 1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매품으로 또 뭐가 있냐면 나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는 느낌. 그게 약간 현타가 아니라 누가 갑자기 나를 다른 세상에 떨어뜨려 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서 불 켜고 손을 씻는 그 일련의 행위 있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거. 예를 들면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꺼내가지고 밥을 데워가지고 먹는 그런 일련의 행위 있잖아요. 맨날 수천 수백 번도 더 했던 그 행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면서 나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정확하게는 나 여기서 왜 혼자 이러고 있지? 그런 느낌.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전생 기억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21세기 화장실은 다른 시대에는 없었어요. 다른 행성에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맨날 먹는 밥이랑 반찬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해서 왜 이거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야? 이러면서 이것도 한 30초, 1분까지도 안 가요. 한 7초에서 10초? 그 정도 스쳐 지나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잠깐 이상했나라는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정말 잠깐이거든. 근데 그게 의식이 멀쩡하고 잠 깨있는 상태에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전부 느꼈던 것 같아요. 그쵸? 느낀 분들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생의 기억이라고 하면은 되게 뭔가 먼 나라 애기 같대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증상들은 살면서 한 번씩은 다 느낀다고.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체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전생의 기억을 밀봉해도 조금씩 새어나온 일들 때문에 여기서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가 자각을 못하는 상태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여기서 증상이 조금 더 확연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왠지 저기서 저러고 있어야 될 것만 같아. 그러니까 욕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왠지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 사랑받으면서 커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감정은 욕망이잖아요. 욕망이 아니라 나 지금 잘못된 곳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렬하게 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난 왠지 이러이러한 공간에서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있어야 될 것만 같다. 막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막 되게 좋은 환경이
감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살고 있는 평범한 18살 학생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왠지 나는 그냥 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왠지 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냥 왠지 나는 텃밭에서 물이나 주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뜨개질이나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왠지 그냥 지금 이렇게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에 있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환경에 떨어진 것만 같아.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지?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아. 내가 여기서 왜 경쟁을 하고 막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막 이런 치열한 생활, 왠지 뭔가 아기가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잘못된 퍼즐 안에 내가 껴지려고 억지로 막 이러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난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 그런 느낌. 근데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자꾸 막 여러 가지 단어를 듣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면 난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 근데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대답이 나와. 나도 모르게. 난 도서관 같이 책이 엄청 많은 곳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책만 들여다보고 뭔가 필사를 하는 삶이 더 나한테 당연하게 느껴져.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성적을 받으려고 맨날 뭔가 달달달달 외우고 부모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하고, 나는 왠지 혼자 있는 게 더 당연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요, 막 외롭다, 슬프다, 뭔가를 이루고 싶다, 왜 나는 가난할까, 이게 아니라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떤 감정도 안 들어. 그냥 이상해. 이런 느낌. 그거 뭐냐면은 습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루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나 직장 때문에 내가 9시까지 출근이어서 8시 20분에 집에서 출발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일어나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 먹는 시간이 있을 거고, 회사에서 또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점심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가 되면 배가 고프거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전생에서 또는 전전생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해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루틴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전생의 기억이 밀봉이 됐기 때문에 현실의 내 몸은 다른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느낌을 언제 많이 들냐면 10대 때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 성인이 되면은 지금 삶의 루틴에 너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이 덜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10대 후반이나 20대 그 정도의 기점으로 루틴과 정체성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김땡땡, 이땡땡은 나지. 난 여자로 태어났어. 난 남자로 태어났고 올해 몇 살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야. 이런 정체성이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착이 되기 전에 전생의 기억이 올라오면 정체성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어렸을 때 몰랐다가 청소년기 때 자기가 나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네? 라고 자각한 사람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지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0대 때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면 정체성의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영혼들이 전생의 기억을 밀봉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은 어렸을 때 10대 청소년기까지, 조금 더 뒤늦게까지 온다 치면은 이제 한 20대 한 중반까지 왔을 수 있다. 근데 그 뒤로부터는 여러분들도 이번 생에 정체성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 뒤로는 잘 안 느끼게 됐을 것이다. 특히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느꼈을 텐데 이질감이라는 거를 그때는 잘 못 느껴가지고 그냥 되게 기묘한 체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또 전생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어떤 트리거처럼, 그때 그 사람이 아닌데 비슷해 보이는 환경,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트리거가 돼서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고, 또는 기억이 돌아오진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굉장히 집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생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이 음악을 잘했단 말이야.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막 검은고나 하프를 쳤다고 해봅시다. 현악기를 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기를 보면 그리운 느낌, 뭔가 운명적인 느낌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난 이상하게 음악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더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상형인 사람은 어쩌면은 자기가 전생에 살았던 사람이 노래를 잘 불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한테 굉장히 일반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거지. 트리거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지. 전생 기억이 안 나니까. 전 옛날에 사물놀이를 보면서 엄청 운 적이 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이 신나는 공연 보면서 왜 우냐면서, 그치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전생에 사물놀이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이제 뒷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명이라는 게 뭔가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끌림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저거를 많이 했었지 이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했던 루틴 때문에 나 왜 처음으로 피아노 연주하는데 왜 나 잘하지? 왜 나 절대 음감이지? 왜 나는 수학 천재지? 왜 나는 미술 천재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천재여서가 아니라 전생에 했던 루틴이라고.